지금 시간까지 우리는 총 2시간에 걸쳐서 EXW, 이 조건의 대표적인 EXW, 그리고 F 조건의 세 가지, FCS, FAS, 그 다음에 FOB 세 가지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자, EXW는 뭐다? 매도인의 구내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본 적치하에 두었을 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이다. FCA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주게 되면은 물품이 인도되는 것. FAS는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 둠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것. FOB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인코텀즈 2000 하에서 보았던 E 조건, F 조건, C 조건, D 조건 중에 E 조건과 F 조건을 모두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C 조건을 볼 건데요. C 조건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2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 가능한 것, CPT, CIP. 나머지 2가지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 CFR, CIF다. 4가지나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CFR과 CIF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CFR에 보험부보의 조건만 하나 더하면 CIF이다. 마찬가지로 CPT에 보험부보 의무만 하나 더하면 CIP다. 그리고 CFR과 CIF, CPT와 CIP는 내용이 서로 비슷한데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운송수단에서 차이가 난다. 해서 이 4가지는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E 조건, F 조건과 C 조건은 좀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C 조건은 인코텀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개별 가이던스 노트를 들어가기 전에 C 조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서 자, F 조건에서 F 조건, FCA, FAS, FOB에서 가이던스 노트를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F 조건은 FCA나 FAS, FOB 뒤에 붙는 장소에서 무엇이 이전된다? 첫째, 위험이 이전된다. 로스나 데미지가 해당 장소에서 물품이 인도되고 나면 위험이나 데미지가 매수인에게 이전이 된다. 또한 그 장소에서부터 비용, 코스트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F 조건 하에서 F 조건 뒤에 붙은 장소에서는 위험도 이전이 되고 비용도 이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C 조건, CPT, CIP, CIF, CFR 요 4가지 조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위험의 이전 장소와 비용의 이전 장소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코텀즈 2010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C 조건에는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위험과 비용의 이전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개념이냐라는 것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셀러는 한국에 있으며 바이어는 베트남에 있는 상황입니다. 셀러는 바이어에게 유명한 제품인 초코파이를 팔려고 해요. 초코파이 총 2컨테이너를 팔려고 합니다. 해서 1차 거래는 둘이서 우리 FOB로 조건을 해보자. FOB 뭐뭐로 우리 계약을 해볼까? 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FOB 뒤에는 어떠한 장소가 붙어야 하느냐? FOB 뒤에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장소, 즉 어디예요? 인천이 들어와야 한다. 왜냐? FOB에서는 자기 FOB 뒤에 붙은 장소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됨으로써 인도되기 때문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출발지인 인천항이 되기 때문에 FOB 뒤에는 인천항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FOB 뒤에 인천항이 들어오고 매도인은 인천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 본선을 적재하였을 때 이 본선은 누가 매수한 것이다?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이다. 매도인은 본선을 지정하는 의무는 없다. 단순히 본선을 적재하면 물품은 인도가 된다.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부터 본선에 적재될 때부터 위험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본선을 적재하고 그 본선이 운송을 하는데 드는 운송 비용도 매수인이 치는 것이다. 즉, 두 가지 모두가 인천항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라는 것이 F조건의 특징이죠. 1차 거래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초코파이 2 컨테이너를 이동을 하면서 셀러와 바이어는 새롭게 내가 운송 계약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셀러 너가 운송 계약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CIF 조건을 해보기로 합니다. CIF 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운송 계약에 의무가 있다. 이 매도인에게 운송 계약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C조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운송 계약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느냐? CIF 뒤에 붙는 장소까지 물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그에 합당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즉, 해당 거래에서 매도인은 어디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느냐? 물품의 도착지인 베트남의 하이퐁항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CIF 뒤에는 무엇이 붙어야 하느냐? 인천항과 같이 출발 장소가 아니라 물품이 도착해야 하는 하이퐁항이 붙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나오죠. FOB 뒤에는 물품의 인도 장소인 출발지 혹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장소가 붙어야 하지만 C조건 뒤에는 매도인의 운송 계약의 목적지인 하이퐁항, 보통 도착지가 붙게 된다. 이것이 하나 큰 차이점이고요. 이러한 C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어디까지 운송 계약을 해야 한다? 하이퐁항까지 운송 계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운송 비용은 도착지에서 끝난다. 매수인은 하이퐁항에 도착하고 나서 자신의 공장까지 이동하는 비용은 매수인에게 있다. 즉, 비용은 여기에 와서 이전이 된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C조건에서는 위험과 비용의 이전 장소가 서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CIF는 비록 운송계약은 도착지까지 져야 하지만 위험은 어디서 이전되느냐? 위험은 여기가 아닌 인천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이 된다. 즉, 위험의 이전 장소는 FOB와 마찬가지로 인천항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C조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위험과 비용의 이전 장소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C조건에서는 두 가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 인코텀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물품이 초코파이 2 컨테이너가 베트남까지 운송이 되던 중에 한 컨테이너가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이 초코파이를 베트남의 명절인 설날에 팔려고 주문을 해둔 거였어요. 설날이 아니면 이 2 컨테이너를 모두 소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컨테이너는 바다에 빠져버렸고 한 컨테이너만 무사히 하이퐁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요 한 컨테이너에 대한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하고 요 한 컨테이너의 운송비는 누가 내느냐? FOB 조건 하에서는 위험과 운송 비용이 모두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굴러떨어진 거에 대한 손해도 매수인에게 있고 이 물품 한 컨테이너 도착한 이거에 대한 운송 비용도 당연히 매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CIF 하에서는
무사히 도착한 요 한 컨테이너에 대한 운송 비용은 CIF 하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에게 있고, 이 다른 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까지 운송 비용으로 발생을 했다면 매도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간에 굴러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 한 컨테이너가 굴러 떨어져서 다시 배송을 하기 위해 운송 비용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매도인이 내지만, 늦게 도착해서 설날에 다 팔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는 누구 것이다? 매수인 것이다 라는 것이 FOB와 CIF의 특징인 거예요. 즉 FOB와 CIF 모두 중간에 가다가 물품이 로스가 나거나 데미지가 생김으로 생기는 위험은 여전히 매수인이 지고 있지만, 운송 계약에서 생기는 비용은 매수인이 지느냐 매도인이 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인코텀즈 2005에서 F 조건은 한국어로 보통 뭐라고 부르냐? 주우님 미지급 조건이다. C 조건은 무엇이다? 주우님 지급 조건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C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지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도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F 조건, C 조건 모두 위험은 같은 장소에서 이전이 된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C 조건의 특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CPT와 CIP의 가이던스 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PT 가이던스 노트 보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한다? 해당 가이던스 노트의 구성을 먼저 보자.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운송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 FCA와 마찬가지로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엔 뭐가 들어간다? 정의가 들어간다. CPT란 어떠어떠한 조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CPT, CIP, CFR, CIF에만 들어가는 C 조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 C 조건의 특징은 위에 4가지 조건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C 조건의 특징에 이어서는 장소의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 2가지 내용에 걸쳐서 인코텀즈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C 조건에서 비용의 이전 장소와 위험의 이전 장소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건들을 쓸 때 어떠한 유의점이 있느냐 해서 CPT에서는 통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성을 보았으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CPT 조건에서는 EXW 조건, FCF 조건과 동일하게 이러한 문장이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된다. This word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뭐예요?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 CPT뿐만 아니라 CIP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문장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운송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정의. CPT란, 자, 이거 약자인데 이 약자가 어떠한 문장을 줄인 것인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CPT란 Carriage Paid to, 한국어로 하면 운송비 지급인도 조건이다. 이러한 운송비 지급인도 조건은 무슨 뜻이냐?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왔죠? F 조건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무엇이다? Nominated by the seller다. 형광펜 쳐주시고요. 여기서 buyer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C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어떻게 인도를 한다? Deliver the goods, 해당 물품을 운송인, carrier 혹은 another person, 다른 사람한테 줌으로써 인도를 하게 된다. 근데 그 운송인이나 다른 사람은 누구다? Nominated by the seller다. 매도인이 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at an agreed place라고 하면은 이제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동의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해서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둘이서 합의한 장소에서 운송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물품을 줌으로써 인도가 된다.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뭐예요? 시조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셀러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해서 seller must, 자 must의 형광펜 반드시 쳐주시고요. 매도인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뭘 해야 하냐? Named place of destination. 뭐예요? CPT 뒤에 어떠한 장소가 있을 때, place가 있을 때 여기까지 물품을 가져가기 위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의에서도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면 deliver는 어디에서 한다? agreed place라고 한다. agreed place는 보통 둘이서 합의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인도는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운송 계약은 반드시 어디까지 해야 한다? place of destination, 도착지까지 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송수단은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에 정의는 어떠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시조건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뭐예요? 네 가지의 시조건이 사용이 되었을 때 the seller fulfills hi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A가 아니라 B에서 완료가 된다라는 식의 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러는 자신의 의무, 어떤 의무예요?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언제 마무리하게 되느냐?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운송인에게 물품을 주었을 때 딜리버하는 인도의 의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Not 언제가 아니다.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도착지에 도착할 때가 아니라 해서 해당 CPT에 가이던스 노트를 보기 전에 길게 얘기를 드렸던 시조건의 특징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 시조건에서 인도 의무는 도착지가 아니라 시조건 뒤에 오는 장소가 아니라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장소에서 이 위험은 이전된다라는 것이 시조건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